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보도르 교수님의 그 먹는 면역력이라는 책입니다. 전나무 숲에서 200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아보도르 교수님은 잘 익히 아시죠? 그 1947년 아오모리현 히가시츠가루 군에서 태어나셨고, 도호쿠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셨고, 현재 니가타 대학원 의치학 종합연구과 면역학 의동물 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1980년 미국 엘라베마 주립대학 유학 중에 인간 NK세포 항원 CD57에 대한 모노클로널 항체를 개발하셨으며, 1989년에는 흉선 외분화 T세포의 존재를 발견했고, 1996년에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위궤양의 원인이 위산이 아니라 과립구 때문이라는 이론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전나무 숲에서 나온 그 먹는 면역학이라는 책 중에서요, 그 최근에 코로나 진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가, 이것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 파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먹어서 활력을 얻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째, 전체 식품을 먹는다. 둘째는 발효식품을 먹는다. 셋째는 식이섬유의 섭취로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피식품으로 배설 반사를 자극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체온을 높이는 식사를 한다. 여섯 번째는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연령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먹는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면역력을 높인다. 앞서 말한 대로 식품 중에는 교감신경을 우위 상태로 만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교감신경을 우위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나트륨을 함유한 소금기가 많은 식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하고 심신을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이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신의 안정을 촉진하는 것은 마그네슘과 칼륨, 칼슘 등입니다. 한편 소화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도 부교감신경을 우위 상태로 만듭니다. 전체 식품인 현미를 비롯한 해조류, 야채, 버섯 등은 미네랄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식품입니다. 매일 식탁에 꼭 올리기를 권합니다. 또한 매실 장아찌처럼 배설 반사를 촉진하는 식품 등도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반드시 뭐뭐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식사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집착이 문제입니다. 집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이로운 것이라도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식사를 즐기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식사가 너무 빠릅니다. 사실 군대에서 그 습관이 들여서 그런지요. 요즘 군대는 좀 안 그렇다고도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조교가 훈련소에서요, 5분 안에 식사를 다 끝내는 것을 복창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빨리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회사가 빨리 요구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밥을 너무 빨리 먹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어떤 분은 뭐 5분, 어떤 분은 10분, 뭐 그 정도면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하면 시간을 좀 즐기면서 천천히, 저는 한 늦습니다. 한 20-30분 걸린다고 하는데 같이 먹는 사람들이 먼저 가요. 근데 일단은 이 식사를 즐기는 것,
인생이 자체가 먹는 것이 즐거움이거든요. 여러 즐거움이 있지만 이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즐기는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즐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어에도 많이 드세요. 뭐 이런 것들을 enjoy yourself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즐기는 것이 일단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잘 파악하고 점검해서 내게 맞는 식재료를 골라 식단을 꾸미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나 청소년, 운동선수와 같이 활동량이 많은 경우라면 현미나 야채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먹어서 바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백미나 육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편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법을 지키다 보면 왠지 야채가 더 먹고 싶다거나 오늘은 좀 싱겁게 먹어야지라며 지금 모자라거나 지나친 영양분을 우리 몸 스스로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 몸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루하루 내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식사를 하도록 노력한다면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법, 전체 식품을 먹는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의 기본은 영양의 균형, 이 밸런스입니다. 그러한 식사의 우등생 식재료가 바로 현미입니다. 이 아보도로 선생님도 뚱뚱했었는데요. 많이 현미식으로 해서 체중을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이 현미에는 세포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과 면역의 열쇠가 되는 미네랄, 식이섬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등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벼에서 껍질만 벗긴 현미에는 싹을 틔우는 능력을 가진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가 빈틈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영양을 현미를 통해 우리 신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미와 마찬가지로 발화하는 힘을 지닌 콩이나 깨,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뼈째 먹는 생선과 잔새우 등도 전체 식품인 것입니다. 정백 가공한 부분에서 얻기 힘든 영양소를 전체 식품을 통해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전체 식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12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현미를 보면 당질이나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등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의 대부분을 균형 있게 함유한 면역력 향상의 우등생입니다. 뼈째 먹는 생선에는 작은 정갱이, 열빙어, 멸치 등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뼈째 먹는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등이 들어있습니다. 깨, 이거는 양질의 지질과 단백질, 칼슘이 풍부합니다. 예부터 자양 강장을 위한 만능약으로 여겨져 애용되어 왔습니다. 콩, 양질의 단백질과 당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도 불리웁니다. 잔새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이 사쿠라새우나 민물새우, 마른 새우 등이 있는데 각종 영양소는 물론 껍질에 키티닐이라는 동물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효식품을 먹는다입니다. 이 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 숙성시킨 식품을 말하게 됩니다. 야채를 소금이나 쌀겨로 절여 자연 발효시킨 절임식품,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요구르트, 콩을 황국균으로 발효시킨 일본의 된장과 간장, 콩을 낫또균으로 발효시킨 낫또 등이 있습니다. 이들 발효식품을 먹으면 미생물 자체를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식품에는 식재료 고유의 영양소 외에도 미생물 자체가 지닌 영양소와 유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효소까지 더해져서 우리 신체의 면역 기능이 쑥쑥 자라도록 해줍니다. 또한 미생물의 분해 능력에 의해서 식품의 소화 흡수가 좋아지는 것도 발효 식품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감칠맛과 풍미를 가진 발효식품을 매일 우리 식탁에 올리도록 합시다. 식욕과 면역력이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144쪽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임식품에 나오는 파트를 읽어드리면 뭐 소금절임이나 누룩절임, 술지개미절임, 쌀겨절임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의 발효작용에 의해 야채의 유익한 작용이 강화됩니다. 일본 된장, 미소 같은 경우는 찐 콩에 황국균을 첨가해서 발효 숙성시킨 것인데요. 콩의 풍부한 영양, 발효, 숙성 과정에서 생성된 비타민의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낫또 같은 경우에는 찐 콩을 낫또균으로 발효시킨 것인데 콩 고유의 영양성분에 낫또균에 의해 생성된 비타민 K, 낫또키나제 등이 더해진 건강식품입니다. 요거트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우유 등을 유산균이나 효모로 발효시킨 것인데 장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입니다. 식이섬유는 인간의 소화 효소만으로는 거의 소화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는 대개 씹는 질감이 거칠거나 질긴 것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씹는 횟수가 늘고 이로 인해 타액의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소화관 내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함으로써 변의 부피를 늘리게 됩니다. 이것이 장관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장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저작, 씹는 것이죠. 소화, 배설의 작용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교감 신경입니다. 즉 식이섬유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우위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도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이 식이섬유는 농약처럼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과산화지질을 흡수해서 변과 함께 배출시킵니다. 장 속이 깨끗해지면 소화를 돕는 유익균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씹는 횟수가 많아지면 포만감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72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 야채가 있는데요. 야채에는 이 녹황색 야채, 그 다음에 담색 채소, 뿌리 채소, 여기에는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기에 안성맞춤인 식품입니다. 해조류, 토시나 미역, 김, 다시마 등의 해조류는 바다의 미네랄 성분을 여러 종류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버섯, 식이섬유의 함유량은 높은 반면에 칼로리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고 면역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대처하는 요령 중에서 많은 유튜브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비타민 D의 흡수를 많이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피식품을 먹는다. 이거입니다. 기피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먹기 싫어하는 식품들을 기피식품이라고 부릅니다. 매실장아찌나 벌써 막 입이 쉬어지죠. 눈이 막 시큼시큼합니다. 생강의 특유의 풍미가 가벼운 자극이 되어 피곤했던 몸이 개운해진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우리 신체의 세포도 그와 비슷한 영향을 받습니다. 신맛의 대표 선수인 식초, 식초가 중요합니다. 매실장아찌, 그 다음에 쓴맛 나는 여주, 매운맛이 있는 생강, 차조기처럼 특유의 풍미가 특징인 이들 식품은 우리 몸이 꺼리고 싫어하는 기피식품입니다. 사랑하는 부인에게 또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식초를 막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몸이 섭취하고 싶지 않은 불쾌한 식품인 것입니다.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 먹기. 그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러한 식품이 들어오면 부인이 이거 넣어주면 이혼하자 그러겠죠. 바로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불쾌 물질을 배설하려고 하는 배설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에 의한 반응인데요. 이 반응을 위해 부교감 신경이 우위 상태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소량으로도 배설 반사를 일으키는 기피식품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양을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기피식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00페이지 쪽을 찾아봅니다. 신맛식품. 이 신맛식품에는 식초가 있고 매실, 장아찌, 키위, 레몬 등이 있습니다. 식욕 증진이나 소화 능력의 증강, 살균 작용, 피로 회복 작용이 있습니다. 쓴맛 식품에는 차조기, 여주, 강황, 차잎 등이 있습니다. 자양, 강장 작용이 있고 소화와 배설을 촉진합니다. 소염과 불안이나 초조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매운맛 식품인데요. 이것도 어떤 분은 이걸 기피하지 않고 좋아하죠. 생강, 파, 겨자, 고추, 무, 마늘, 후추 등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온을 높이는 식사인데요.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체내 온도의 심부 온도죠. 최적 상태는 37.2도씨입니다.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신경이 체온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계속 기울게 되면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이 저하됩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찬 음식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목욕 후에 찬 맥주 한 잔은 몸을 차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특히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뜨끈한 국물 요리나 따뜻한 차 종류, 소화관의 활동을 촉진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처럼 몸 중심에서부터 따뜻해지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제 재료를 온성이냐, 열성이냐, 이렇게 나누죠. 이 페이지 224쪽에 이제 온성이나 열성을 가진 식재료에 대한 종류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체온을 높이는 식단을 꾸밀 때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한다. 비뇨기를 자극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수분은 부교감 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신체는 소변이나 땀 등을 통해 하루에 2.5리터나 되는 수분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나 체내 합성 등으로 보급되는 수분은 약 1.3리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식사나 체내 합성 등으로 보급되는 수분은 약 1.3리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1.2리터의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신체는 건조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혈액이 끈끈해지고 탁해집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서 체내의 산소와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산을 묽게 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알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매끼 식사에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 외에 하루에 1.2리터의 수분을 따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되는 수분이 아까 2.5리터라고 그랬죠. 호흡으로 0.5리터가 나가고요. 땀으로 0.5리터, 배뇨로 1.4리터, 그 다음에 대변으로 0.1리터가 나갑니다. 또 식사로 보급되는 수분이 식사할 때 1리터, 체내에서 합성되는 수분이 0.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연령에 알맞는 식재료를 선택한다. 현미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하면 이상적인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우등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미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운동선수와 같이 활동량이 많은 경우 오래 씹어야 하고 소화도
소화 흡수도 더딘 현미로 활력을 얻으려 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섭취하자마자 신속하게 에너지로 바뀌는 백미 쪽이 쉽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일주일 식단, 육류 섭취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적은 편이지만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이보다 많은 양을 먹어서 육류가 가진 즉효성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젊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물이나 의욕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백미나 육류를 이용한 식사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의욕과 활력이 솟아나도록 돕습니다. 하루 동안의 활동량과 그 내용은 연령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가장 알맞은 식재료와 식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그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먹는다. 이게 8번째 마지막입니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식사는 건강의 근원이며 영양을 고루 갖춘 식사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꼭 30품목을 먹어야 한다거나 현미밥이 아니면 안 된다며 스스로 정한 원칙 안에 자신을 가두고 필요 이상으로 식사에 민감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식사에 대한 신경 과민과 집착은 스트레스를 부르게 됩니다. 아무리 부교감 신경을 우위로 만드는 식사를 한들 그 한편에서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야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내일 더 먹으면 되겠지라거나 오늘 반찬에는 흰쌀밥이 제격이야 라며 융통성을 발휘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것만 지켜야 한다는 태도는 버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면 심신의 건강이 풀리고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며 식욕도 나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됩니다. 신체가 편안한 상태가 되면 식품의 유익한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즐겁게 먹도록 합시다. 이것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유명한 아보도로 교수님의 먹는 면역력 중에서 일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